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래퍼 카닝으로 갑니다. 네, 오늘은 후지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매니아층만 사용을 하고 있죠. 인지도도 소니나 니콘, 캐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또 워낙에 가격이 비싸고 거의 다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워낙에 우리나라는 풀프레임이라는 어떤 센서의 크기를 따지다 보니까 후지에는 그게 없죠.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서 인기도 많이 없고 최근 들어서는 좀 많아지긴 했지만 첫 번째로 저는 왜 후지를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디자인이 되게 클래식하면서 레트로적인 감성도 있고 옛날 필름 카메라 보는 것 같죠? 네, 이건 지금 XT3인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다른 카메라에는 잘 없는 은색 실버 모델도 있고 김이 귀엽네요. 네, 그런 아날로그적이고 클래식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른 분들은 이런 걸 좀 많이 논하실 텐데 색감? 저는 색감보다도 화질을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좋아요. 제가 캐논도 썼고 소니도 썼고 후지를 쓰고 있지만 그 세 카메라를 제가 제 눈으로 비교했을 때는 정말 풀프레임에 버금가는, 그리고 같은 크롭 센서에 비해서 훨씬 화질이 좋고 뛰어납니다. 저조도도 마찬가지고 ISO를 3200, 6400까지 올려도 여타 카메라들과 비교를 해도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사람으로서 화질이 정말 좋아요. 저는 그 화질 때문에 이 후지를 쓰는 거고, 그 다음이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색감이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후지만의 그 투철한 장인정신, 벨비아, 플래시크롬, 이터나, 아스티아도 있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좋아하고 좀 오래된 클래식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완벽한 색감의 카메라죠. 하지만 저는 첫째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둘째로는 화질이 너무 좋고, 세 번째는 색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컬러는 클래식크롬인데, 저 후보정에 공을 좀 많이 들이는 사람으로서 클래식크롬이나 최근에는 이제 이터나가 생겼죠. 클래식크롬으로 작업을 하는 게 다른 제조사 브랜드보다 보정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채도가 약간 빠져있죠. 이터나도 마찬가지지만 색감 때문에도 후지를 사용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후지논 렌즈죠. 캐논의 L, 소니의 칼자이즈, 후지에는 후지논 렌즈가 있죠. 칼자이즈의 T스타 렌즈나 캐논의 L 렌즈나 이런 애들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저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따지는 거 싫어해요. 눈으로 직접 보는 걸 좋아하지. 근데 눈으로 직접 보고 제가 현장에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 정말 후지논 렌즈는, 후지의 렌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XC 렌즈와 XF 렌즈가 있죠. 근데 XF가 이제 고글 렌즈군에 속하는 건데, 제가 T100과 XA5를 직접 이제 봤는데 그것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들은 카메라를 만들고 렌즈를 만들 때에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색감이나 화질은 신경을 쓰고 여기서 좀 더 좋게, 이건 조금 더 모자라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XF 렌즈가 더 좋기는 하지만 XC 렌즈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동호회나 이런 데 보면 50230 XC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죠. 그 다음을 제가 또 따지는 게 개성인데, 후지라는 브랜드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에서는 엄청 먹어주는 큰 기업의 대기업이에요. 근데 그 큰 대기업의 회사가 후지 필름에 쏟는 어떤 투자하는 가치가 제가 알기로는 1%에서 몇 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도 안 되는데 대단한 거죠. 재미로 만드는데 이 재미로 하는 사람들은 개성이 정말 확실해요. 남들은 풀프레임이다 뭐다 이렇게 뽑아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은 오로지 크롭 센서로서 자기들만의 필름 색감,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리고 항상 다른 카메라보다 뭔가 부족한 그런 것들을 내죠. 예를 들자면 손떨방,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요번에도 발표를 했었죠. 자기네들은 풀프레임을 낼 생각이 없다. 그런 개성이나 그런 아이덴티티가 너무 좋아요. 한정적이고 어떤 제한을 둔다는 거. 제한을 두면 둘수록 어떤 크리에이터들은 무엇을 만들고자 할 때 그 한계치에 걸려버리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욕망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면은 기술이 자꾸 늘고 창의성이 늘고
그런 면들이 후지가 나가고자 하는 정체성이라 그러면은 저는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짜증날 때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남들이 막 미러리스 풀프레임이다 이렇게 내는데 자기네들은 중형 카메라를 냈죠. 하셀블라드 같은 진짜 어이가 없지만 어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도 풀프레임은 그 다음은 세부적인 방식이 옛날에 필름 카메라와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작은 거 하나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소니나 캐논 브랜드보다도 훨씬 그런 조작의 어떤 섬세함이나 이런 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옛날에 제가 이제 X100 시리즈를 쓸 때만 해도 초점 크기 조절하는 거 보이나요? 예, 이런 초점의 사이즈 조절하는 거 이런 게 좋고 또 뭐 스포츠 파인더 기능 그리고 뭐 셔터 타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그레인 효과라는 것도 있죠. 뭐 컬러 크롬 효과, 하이라이트 톤, 섀도우, 뭐 색농도, 샤프니스까지 물론 다른 카메라에도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많은 범위가 이 한 카메라 안에 이렇게 예쁜 디자인에 좋은 화질의 카메라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조정들이 가능하다는 거, 필름처럼 그레인 효과를 준다든지 초점 커서를 되게 막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되게 세밀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떤 창작성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고, 마지막으로 러 촬영이 있는데 러 촬영을 하게 되면은 후지 자체 프로그램에서 그 원본은 그대로 있고 필름 시뮬레이션을 가미해서 JPG로 또 뽑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이제 노출이나 어떤 전체적인 색감이나 그런 걸 대충 보고 일단 러로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런 색감으로 좀 뽑아보고 싶다, 이런 색감으로 또 뽑아보고 싶다 할 때 필름 시뮬레이션을 입혀서 JPG로 현상을 해줘요. 원본은 그대로 있고,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재미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돈가스 소스를 시켰는데 오늘은 나는 스테이크 소스에 찍어 먹고 싶고 케첩에 찍어 먹고 싶고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 먹고 싶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후지 카메라를 쓰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가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 놓아서 외치는 풀프레임, 주제의 풀프레임도 아닌 것이 과연 이만큼의 가격을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가질 거고, 그리고 렌즈 하나하나 뭐 부가적인 거 배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비싸죠. 가격이 저는 비쌀만 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너무 비싸죠. 일반 서민들이 그런 걸 다 이렇게 수십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특정적인 거 하나만 사드려야 되는데 거의 뭐 풀프레임 카메라와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호환성인 것 같아요. 최근에 소니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니콘, 캐논 아니고는 어떤 장비든 잘 호환되는 게 없었어요. 매니아들에게 있어서는 감수해야 될 일이지만 옛날에는 소니도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니도 많이 이렇게 인지도도 넓어지고 카메라로서 많이 넓어지고 해서 호환되는 장비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은데 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하나 예로 들자면은 제가 사용하는 짐벌의 A6500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돼요. 호환이 돼서 돌리줌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줌이라든지 녹화라든지 뭐 촬영 버튼이 다 그 짐벌과 연결이 돼서 소니 카메라와 연결이 돼서 호환이 잘 되는데 이런 후지 카메라랑은 호환이 안 돼요. 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가격도 비싸니까 경쟁력도 없고 그런 점들이 사람들이 후지를 쓰지 못하게끔 막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후지에서도 좋은 카메라가 좀 많이 나왔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영상을 찍을 때 다룰 문제인데 어떤 후지 카메라를 쓰면 좋은가에 대해서 저 일반인들이 모르는 정말 좋은 카메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없으니까 후지 카메라를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소니의 A6500을 사용하고 있고 A7 II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A77M2, 또 그전에는 A57, 그리고 후지 모델 X100 시리즈부터 T100, A5, 그리고 뭐 프로2, T3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일단 첫째로 화질을 비교하자면은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영상 화질 특히
저는 77M2도 사용을 했었고 A7도 사용을 했었고 지금 A6500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화질은 후지가 갑입니다. 정말로 이게 뭐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 그래프 그런 걸 비교해서 누군가 뭐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결론을 냈나 본데, 영상을 찍어도 그렇고 사진을 찍어도 그렇고 물론 밝을 때는 두 개 다 뭐 괜찮은 화질이에요. 하지만은 저조도이거나 좀 약간 실내 촬영 ISO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된다라는 상황, 뭐 하여튼 종합적인 면을 따져봤을 때 후지의 화질이 정말로 뛰어납니다. 기능적인 면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스테빌라이저라는 어떤 부재가 있긴 하지만 화질이나 색감이나 모든 걸 따졌을 때 후지가 월등히 뛰어나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비교했는 영상이나 비교했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똑같이 화질이 좋다 하고 선명도가 좋다 하지만은 그 선명도의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개조라 그러죠. 그 샤프니스가 되게 자글자글한 느낌이에요. 칼 같다고 막 얘기를 하죠. 글쎄요, 칼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막 자글자글한 칼 같은 느낌? 근데 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선명해요. 깔끔해요. 부드럽고 선예도가 부드럽다라는 게 제가 어떻게 표현은 안 되지만, 소니 같은 경우에 꼴 보기 싫은 노이즈가 끼어있는 그런 느낌? 근데 후지는 되게 부드러워요. 화질이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해요. 한마디로 김치찌개를 먹는데 너무 시원하고 부드러운 맛이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먹었는데 뭔가 목이 탁 막히는 느낌? 맛있긴 한데 두 개 다 똑같이 맛있긴 한데 소니는 뭔가 목이 탁 막히는 느낌이고 후지는 시원하고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느낌.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찍어본 사람은 모르는데, 제가 옛날부터 A57이나 뭐 A77을 사용할 때도 느꼈었지만 특히나 A77 완전 화질이 개떡 같았어요. 같은 크롭 센서인데 왜 개떡 같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쓰고 있던 게 X100T를 뒤늦게 들여서 이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두 개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하는데 화질이 그 조그마한 X100T가 훨씬 좋은 거예요. 이렇게 대포만한 A77보다. 그래서 그때 느꼈죠. 이제 그때 후지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스테빌라이저 손떨방이죠. 이거 분명히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넣어주지 않는 이 사악한 인간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후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어쨌든 후지와 소니를 비교하자면은 어떤 전문가로서는 두 개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후지를 추천해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호환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좀 걸림돌이긴 하고, 또 급한 순간에 어떤 손떨방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 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동호회에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달라고 했는데 뭐 몇 분 안 물어보셨지만 그래도 답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어보신 분이 궁금해 하셨던 게 T3에 관한 건데, AF-S와 AF-C 이거의 차이점? 이게 어떤 기능인지 뭐 이런 걸 물으셨는데, 쉽게 말해서 AF-S는 싱글 촬영이에요. 내가 어떤 걸 촬영할 때 초점을 맞추죠. 띠딕 띠딕 띡띡띡띡 반셔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걸 찍어야겠다, 반셔터를 딱 누르면 띠딕 멈춰버리고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피사체가 앞으로 갈 건 뒤로 갈 건 간에 초점을 원래 맞췄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AF-C 같은 경우에는 동치 추적을 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AF 그 마커 안에 어떤 피사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반셔터를 눌렀을 경우에 그 피사체가 움직이는 대로 마커 안에서 AF가 계속 추적을 합니다. 이게 AF-C와 AF-S의 차이예요. AF-S는 고정된 포커스, AF-C는 이제 움직이는 포커스라고. 보통 이제 애기들 촬영이나 뭐 활동적인 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뭐 동물들을 촬영한다, 뭐 뛰어다니죠 미친 듯이. 그런 거 촬영을 할 때 AF-C로 촬영을 많이 합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다시 찍느냐의 차이인데, 이게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AF-S죠. 지금 나오네요. AF-S인데, 자, 제가 손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러면 이제 손을 왔다 갔다 해도 초점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AF-C 같은 경우에는 추적을 해요. 자, 다시. 자, 제가 손을 움직이는 그대로 AF가 계속 움직이죠. 이게 AF-S와 AF-C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좀 주로 AF-S 싱글 촬영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본인이 움직이는 촬영이 좀 많다, 활동적인 촬영이 많다면은 AF-C를 쓰시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모델을 촬영을 해야겠다면 AF-S를 활용을 많이 하세요. 가만히 있는 모델을 촬영을 하는데 내가 맞추고 싶은 초점이 눈이었고 입이었는데, AF-C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정적인 모델을 촬영할 때는 AF-S를 어떤 활동적인 촬영, 뭐 애들 촬영이라든지 뭐 동물들 찍을 때 그런 건 AF-C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물어보신 분이
저는 이분이 뭘 묻는지 정말 헷갈렸었어요. 파인이 다른 카메라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뭐 파인픽스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랬는데, 혹시 이제 화질을 보면은 나오나요? 파인이라는 게 있고 노멀, 뭐 파인 플러스 러, 노멀 플러스 러, 뭐 이런 촬영들이 있는데 화질의 차이예요. 찍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멀보다는 파인이 훨씬 더 화질이 좋아요. 후지 측에서도 그거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얘가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용량을 더 많이 먹는다라는 거,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즈 크기는 아니에요. 사이즈 크기는 L, M, S라고 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끔 나오는데, 어쨌든 노멀보다는 파인이 더 화질이 좋습니다. 내가 메모리 카드 용량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노멀로 촬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메라에도 이런 설정이 있느냐? 소니에는 있습니다. 파인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JPG로 촬영을 하지만은 나중에 후보정이나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보통 러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러 촬영과 JPG 촬영의 중간에 있는 게 이 파인이라는 화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라는 용량이 너무 부담이 되고, 근데 JPG라는 어떤 후보정이 한정적인 거는 싫을 때 이 파인이라는 거를 활용을 잘 하시면은 후보정에서든지 용량에서든지 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건 제가 후시 엔지니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X100F 사용 중인데, 뭐 인물 촬영이나 특별히 사용하는 세팅값, 인물 촬영할 때는 클래식 크롬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안부를 좀 어둡게 하는 거를 좋아해요. 안부를 좀 많이 어둡게 하고 하이라이트 톤을 좀 밝게 한다든지. 그래서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죽여놓고, 섀도우 같은 경우는 살짝 빼놓고 하이라이트 톤을 살짝 올려놓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후보정을 좀 하는 편이라서, 굳이 맞춘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세팅값을 맞추고, 뭐 날이 좋거나 조명이 좋거나, 뭐 저는 즉흥적이고 굉장히 자유로운 촬영을 즐겨 하기 때문에 딱히 맞추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필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클래식 크롬이나 최근에는 이터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X100F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터널가 없을 거예요. 이터널 색감이 없을 건데, 저는 굳이 아쉬워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저만의 색감을 만들어 놨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후보정을 하는 거라서, 필름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색감을 입혔을 때 더 그게 특출나기 때문에 저는 후지를 쓰는 거고 활용을 하는데, 특별히 인물의 어떤 세팅 값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후지에서 의도로 하고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진을 똑같은 노출로 똑같이 10장을 찍잖아요. 그 중에 한 장은 특출난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본인의 X100F를 사용하건 X100T를 사용하건 T3를 사용하건 똑같은 인물을 웬만하면 좀 같은 구도에서 많이 촬영을 해보시고, 같은 노출에서 많이 촬영을 해보세요. 그럼 특출난 사진 한 장을 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후지는.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 XT3, X프로2, XE3, 그리고 뭐 T2, T20 뭐 이런 카메라들보다 어쩌면은 XT100이나 X100F가 제 개인적인 주장으로는 더 색감이 예쁘고 화질이 좋습니다. 렌즈 비교환식이죠. 그래서 그 바디에 가장 완벽한 렌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23mm 렌즈 그거 자체가 이 X100F에 가장 완벽하게 조합이 되는 렌즈이기 때문에 화질은 일단 먹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필름 시뮬레이션에 관해서 비교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짚고 넘어갈 게, 필름 시뮬레이션은 일종의 재미일 뿐이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저는 후보정을 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들이 쓰는 색감보다는 내 색감을 더 좋아하지, 그들이 쓰는 색감 그대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질문해주신 분처럼 비교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름 시뮬레이션에 너무 목을 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한 컷 비교했는 거를 띄워드릴 수가 없어요.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있죠. 그래서 다른 비교한 분들 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질문해주신 분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후보정을 딱히 안 하고 필름 시뮬레이션만 활용해서 촬영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저는 클래식크롬과 아크로스라는 흑백을 꼭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다른 브랜드나 제조사에서 느낄 수 없는 확실한 컬러감이 있습니다. 이터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니콘을 쓰면서 거기에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 다른 색감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클래식 크롬이라든지 아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른 브랜드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색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신 분에게는 죄송하지만은 비교라기보다는 추천드리는 색감은 클래식 크롬과 그 다음에 아크로스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 그래도 이게 충분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게 색감 논쟁 그리고 외국 유저의 테스트 뭐 블라인드 조사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질문이 너무 다양하셔서 굳이 이터널 색감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니콘의 색감하고 아주 근접하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였습니다.